먹고 자랍니다. 거기엔 역시 군것질거리도 빠질 수 없죠. 싱그런 잎사귀 여러분의 그때 그 간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여름하면 떠오르는 추억 속 별미. 부를 때 누군가에게는 설렘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오늘 혹시 빙수는 어떠세요? 당신에게서 사장님 저희 빙수 주세요. 철없던 시절 달콤한 기억과 함께했던 그 먹을거리. 웃음을 먹고 자라난 음식 빙수. 입안에 사르르 녹아들며 여름날의 낭만을 선사했던 그 맛. 사람들은 이 한 입에 향수에 젖고 또 세월을 거슬러 오르고 달콤함에 또 한 번 빠져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미숙이 곁에 있어줘야 돼. 약속. 약속해줘. 한 입 가득 베어 물면 머리가 찡하도록 행복했던 기억 한 조각. 여러분은 어떤 여름날이 떠오르시나요? 빙수란 저희 때는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었고요. 아마 미팅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존재, 지금은 얼음 하나로 무한 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음식. 엄마가 얼음에 올려준 미숫가루, 팥빙수, 엄마의 달콤한 맛. 무더운 여름, 더위와 갈증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신기한 마법의 음식. 우리는 오늘도 빙수 한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빙수는 모양, 색깔, 그리고 맛과 향기도 제각기 다르죠. 한 그릇의 빙수가 천의 얼굴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빙수의 계절이라 불리는 여름. 빙수 시장 못지않게 분주한 곳이 기상을 관측해 예보하는 기상청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폭염은 무섭게 빨라지고 빈번해졌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씨가 넘는 일수를 폭염일수로 정의하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의 가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폭염일수는 지역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5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기준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현재에 비해 폭염일수가 평균 45.2일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100년 이래 이미 최고치를 기록한 폭염일수.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면서 폭염과의 전쟁도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팔팔 끓는 아스팔트, 정수리로 사정없이 쏟아지는 자외선. 하지만 그럴수록 달콤 시원한 빙수 시장은 더욱 치열하게 달아오릅니다. 챕터 1 치즈 빙수 지역 대표 주자가 되다. 충북 청주의 유명 관광지 수암골.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가득한 이곳은 2007년부터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한국전쟁 후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초라하고 적막한 달동네였지만 지금은 카페촌이 형성됐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명소가 됐죠. 재미있는 사실은 유독 여름에는 수암골을 찾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와, 맛있겠다. 여기가 완전 치즈 진짜? 네, 저희 가게가 치즈빙수가 유명해서요. 오시면 일단 무조건 치즈빙수 하나씩은 꼭 시키세요. 치즈 빙수를 선보인 건 아직 빙수에 팥이 없으면 서운하고 어색했던 2010년
왜 빙수의 주인공은 꼭 팥이어야만 하지? 팥이 없는 빙수를 만들어 볼까? 명물의 탄생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빙수라는 게 기존에는 팥빙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빙수 개발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치즈니까 치즈도 빙수에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손님들이 반응이 좋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맛보지 못한 빙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높디 높은 달동네 수암골로 불러 모은 치즈 빙수. 자고로 원조는 잊히지 않는 법.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무척 궁금하네요. 치즈케이크가 빙수라고 그래서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밑에 있는 요거트 때문에 산뜻하고 맛있었고요. 카페 분위기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SNS에서 찾아보고 오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여기가 빙수로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인천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온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아기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맛이어서 더 좋았어요. 팥빙수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팥이라면 치즈빙수에서는 단연 치즈가 핵심 재료. 이곳에서 놀랍게도 빙수 위에 올릴 치즈케이크를 30년 경력의 제과장이 그날 직접 구워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케이크를 구웠지만 얼음에 버무려 먹을 케이크를 굽는 건 그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일 텐데요. 치즈케이크는 치즈 빙수에 이제 적합하게 제가 얼음 위에 치즈 케이크를 얹었을 때 오랫동안 녹지 않고 그 치즈 케이크의 본연의 맛을 느끼게끔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은 빙수에 잘 어울리게 이제 신선하고 이제 맛있게 열심히 날마다 굽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만든 정성 가득 수제 치즈케이크. 차갑게 먹는 치즈케이크와 얼음 사이는 어쩌면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같은 조합? 얼음 위에 듬뿍 쌓은 치즈케이크에는 향긋한 캐모마일 시럽을 넣어 만든 특제 우유 시럽을 곁들여 그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어우러진 진한 치즈의 풍미. 눈으로 보기에도 황홀한 치즈 빙수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픈 시간이 10시인데요. 10시부터 줄 서가지고 손님이 기다려서가지고 정말 저희 매장 앞에 이 정원을 가득 채우시고 또 대기번호가 막 100번, 200번까지 가서 손님들이 정말 워낙 손님들로 넘쳐나서 이 매장이 되게 더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그래도 이제 기다리셔서 빙수를 드시고 가시면서 어떤 분은 5분 만에 빙수를 드시고 가서 이제 손님께서는 카페에서 5분 있다가 간 적은 처음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주말 같은 경우는 1,000명에서 2,000명도 계속 오시고요. 막 많을 때는 정말 약간 유원지처럼 손님들이 많이들 방문을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빙수에 곱게 간 얼음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곁들일지, 어떤 맛과 향을 더할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죠. 올해로 10번째 여름을 맞이한 수암골의 치즈 빙수는 과연 청주를 대표하는 여름 맛입니다. 여기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들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제 청주의 특색을 담기 위해서, 지역색을 담기 위해서 직지의 고장이니까 치즈 케이크라든가 다른 뭐 재료에 직지 모양을 담는다던가 아니면은 청주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뭐 빙수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청주라는 이곳을 좀 더 알리고 싶고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 노력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미슐랭 원스타라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2.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작은 위안 코코넛 빙수.
전국의 농수산물이 한데 모이는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충북의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답게 열대 과일인 코코넛을 수입해 취급하는 청과상도 있습니다. 코코넛 겉이 무르지는 않은지, 안의 과즙은 충분한지 일일이 확인하며 재료를 엄선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코코넛이 활성화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코코넛 음료를 좀 개발을 해서 국내에 음료 시장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작은 힘이지만은 제가 노력해서. 그래서 저희 지금 코코넛뿐이 아니고 다른 음료도 파우더를 안 써요. 전부 천연 재료만 쓰는데. 달콤한 건강함. 천연 감미료로 잘 알려진 코코넛.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코넛은 누가 뭐래도 버릴 것 하나 없는 열매죠. 손질한 코코넛은 빙수 그릇이 됩니다. 안쪽에서 긁어낸 젤리 상태의 과육은 쫀득하면서도 아주 재미난 식감을 내주기에 적격이고요. 봉긋하게 쌓아올린 얼음산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파스텔톤 토핑으로 색을 입히고 몇 가지 장식까지 더해주면 현지 느낌 물씬 나는 코코넛 빙수 완성입니다. 건강하고 맛있기까지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러 오세요. 현대인의 디저트 힐링에서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먹느냐. 걸어 잠글 대문 하나 없이 입구부터 잠시 쉬어가세요 라고 말을 거는 아늑한 정원. 매일 이곳을 가다듬고 보듬는 손길이 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이 공간을 오롯이 혼자 갖고 왔다는데요. 지금 이 건물은 약 90에서 100년 전 여기서부터 충청도 지방에 누에꽃이 씨가 보급되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이면은 이제 얼음 창고도 있는데 그건 누에가 발화되지 않게끔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지금 이 건물이 주위의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했던 건물이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거를 제가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 모습보다 지금 이제 바꿔놨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의 역점 산업 중 하나였던 잠업. 하지만 곧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누에를 길러내던 잠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몸의 감각 중 하나가 무뎌지면 다른 감각이 더 살아난다고 하죠. 그가 버려진 공간에 주목한 건 그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외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대신 남들보다 주의 깊게 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청력 지금 청각장애 2급이고 지금 상호근경 지금 5급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부분은 많았죠.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이거를 놓고 떠날 때 청주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외면당한 경험이 있다면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는 법입니다.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빙수의 계절, 공간의 화려한 변천이 시작됐습니다.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코코넛 빙수의 자태. 잠시 공간 이동 능력이 주어지는 건 덤입니다. 입안 가득 번지는 코코넛 향은 야자나무 아래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죠. 먹고 났는데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러면서 깔끔하고 코코넛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한 이런 음료나 빙수가 대박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여자들한테 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잖아요. 코코넛 오일 미용 때문에도 많이 드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우리 이번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요. 파우더나 시럽이 아닌 코코넛 본연의 맛, 자칫 밋밋하게 느낄 수 있는 천연의 은은함은 공간과 함께 음미하면 배가 됩니다.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부담 없이 그냥 집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부드럽게, 집도 부드럽게 나한테 다가오고 이 코코넛 빙수도 나한테 부드럽게 그냥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의 힘은 셉니다. 양잠을 위해 얼음 창고가 있던 자리에서 빙수를 팔게 된 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공간이든 그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코코넛 열매들이 줄선 이곳은 이제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화제의 빙수집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제가 미디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획 전시로 좀 뭔가 청주에서 잘 볼 수 없는 시내 예쁜 씬들을 찾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가 되게 공간을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자연하고 되게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재밌는 씬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비주얼, 디저트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에 충실한 덕에 코코넛 빙수가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이제 그녀들의 인생 빙수에 등극하기 위해 남은 건 맛뿐인데요. 표정을 보니 합격점이네요. 다른 데는 코코넛 음료나 코코넛 메뉴가 있어도 코코넛 향신료를 첨가해서 코코넛 향만 나는데 여기는 진짜 코코넛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거의 그쵸, 인테리어를 대부분 신경을 쓰고 맛은 그렇게 없는 곳이 많았는데요. 여기는 인테리어랑 빙수 맛도 너무 맛있어요. 코코넛의 시그니처는 뭐니 해도 단단한 갈색 껍데기죠.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을 담아내던 열매는 작은 생명을 안고 소소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돈을 벌면은 은행에 갔다가 저금하려고 버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 나가서 아주 낙후된 나라 찾아다니면서 우리 봉사활동 좀 하자.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수익금을 일부러 떼어놓는 거죠. 아름다운 곳에 좀 쓰이기 위해서. 챕터 3. 이따금 그리워지는 그 맛. 부모님의 마음 같은 고향 빙수. 화려하고 이색적인 별천지 빙수들의 아성을 깨고 살아남은 전통 빙수가 있습니다. 카페와 베이커리를 겸하고 있는 이곳은 13년 경력의 제빵사가 주인장입니다. 국내 유명 호텔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자신만의 가게를 연 실력자죠.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만드는 건강빵, 그가 고집하는 철칙입니다. 쌀가루와 우리밀을 사용하고 인공 효모 대신 천연 발효종으로 빵 반죽을 만들죠. 갓 구워낸 구수한 빵 냄새를 떨쳐내기란 힘들지만 한여름 대표 메뉴는 역시 빙수 차지입니다. 그 업장 특성이 카페도 하고 이제 베이커리도 같이 하는 카페다 보니까 이제 더워지면 빵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빙수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빙수 자체가 이제 워낙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메꿔주는 1, 2, 3, 4 이렇게 조금 다운되는 매출들을 이제 빙수가 6, 7, 8월 달에 메꿔주시고. 빙수의 계절엔 제빵사도 별 수 없습니다. 팥을 삶는 날이면 열일 지쳐두고 팥을 씻고 불순물을 거르는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물 씹으시면 기분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단계는 다 거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씻고 걸러냈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팥을 삶을 때는 꼭부터 수시로 저어주고 불 조절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건 다른 뭔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직접 지은 이제 농사지은 팥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주방 안에서 끓여서 손님한테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팥이 이제 우리 국산 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더 담백하고 또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많이들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삶은 팥으로 빙수를 선보이는 건 4년째. 그가 만드는 빙수는 간단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군더더기가 없달까요? 하얀 우유 얼음 위에 고소한 흑임자떡과 달콤한 연유를 부어 식혀둔 팥과 함께 나가면 끝입니다. 빙수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투박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단순한 것이 최고일 때가 있죠. 인위적으로 첨가한 뭔가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가 택한 전공법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파티셰 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팥빵 만드실 때 직접 팥을 앙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근데 그거랑 이제 팥빙수랑 비슷해요. 이게 수분율의 차이만 있고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 이제 기호에 맞춰서 당을 조절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팥 앙금을 만드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팥 빙수가 좀 더 맛있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게 조금 더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산 팥으로 만든 빙수는 그리 단 것을 즐기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무척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식감도 좋고 뭐 씹으면 또 부드러운 맛도 속에 있고 옛날 그 엄마가 해주는 팥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연령대 중에도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팥이 좋아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야 두말할 나위 없죠. 이게 팥에 이게 본연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한 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팥빙수를 먹으면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일부러 찾아와요. 좀 힐링푸드 같은 느낌? 더운 여름날 팥빙수는 예나 지금이나 역시 최고의 간식입니다.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여름에는 빙수가 최고예요. 아이한테 먹여도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게 잘 먹일 수 있어 안전하게 먹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긴 다른 데보다 재료도 되게 건강한 걸 쓰시고 메뉴도 다양하고 또 쉽게 맛볼 수 없는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서 꾸준히 찾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직접 그 농사 지으셔서 만든 팥이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믿고 먹을 수 있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팥이라서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하고 편안한 맛이라고 해서 그게 곧 쉽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죠. 권영만 대표가 그동안 기록해온 작업 노트입니다. 그전에도 조금 아쉬운 게 있었던 조금 적어서 가격을 조금 올리시더라도 떡을 조금 풍성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여기 적힌 레시피는 손님들의 애정어린 피드백으로 완성됐죠. 4년 동안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직접 드시는 분들한테 쓴소리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정하면서 이제 완성된 레시피고요. 손님이 피드백 주시는 거에 대해서 잘 적어놓고 또 예행 연습해보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만든 빙수를 먹고 고향의 맛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팥죽, 어쩌면 다시는 먹을 수 없어서 그리운 그 맛을 말이죠. 부모님의 그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이 세상 최고죠. 그냥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뭐든 다 이 세상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 그 팥을 가지고 빙수를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드시는 분들한테 속일 수 없는 저희 부모님을 속이는 느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권용만 대표가 어릴 때 신나게 뛰어놀던 고향이죠. 한참 해가 뜨거운 시간을 피해 밭에 나선 분들은 권용만 대표의 부모님입니다. 원래는 벼농사와 고추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들의 부탁으로 몇 해 전부터 팥도 심기 시작하셨다고요? 예, 팥을 일찍 심으면 덩굴이 나가서 팥이 많이 안 달립니다. 그래서 조금 팥을 늦게 심습니다. 더위가 시작될 무렵 씨를 뿌려야 하는 팥농사. 부모님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때를 맞추어 올해도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힘에 부치던 때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팥을 시중에서 사서 줘봤습니다만 맛이 없다고 고객들이 그한다 해서 지금 팥을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자셔보고는 팥이 맛이 있다고 하셔서 계속 농사를 지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30이 됐든 40이 됐든 똑같습니다. 그럼 어르신, 아드님이 팥값은 많이 드리나요? 팥값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왜요? 지도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도 시중에 파는 값 받으면 되잖아요. 좀 많이 달라고 그러셨어요. 잘 살면 많이 주겠지요.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고 두 분만 지내니 별 할 일이 없을 때는 아들에게 가져다 줄 팥 고르는 게 소일거리입니다. 깨진 거, 자른 거, 썩은 것 골라내고 크고 빨갛고 탱글탱글한 것만 남깁니다. 저희 부모님이 6월 말에 이제 씨를 뿌리시고 11월, 12월 사이에 수확을 하셔서 이제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집 안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둘이서 이제 돌 골라내시고 썩은 거 골라내시고 정리 싹 하셔가지고 한 2월 달 정도에 저희 이제 업장으로 갖다 주시면 팥빙수도 만들고 손님들이 오시면은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시라고 깨끗하게 해서 올려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나이 먹다 보니까 참 안 해도 되겠구나 싶은데도 자식이니까 어떡합니까? 해줘야죠. 오늘 저녁을 뭐 해줄 거예요? 된장국. 9국. 맨날 된장국도 먹는 된장국? 아주 되게 아주 장가보니.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의 마음. 이 팥으로 만든 빙수가 왜 그렇게 푸근하고 정겨웠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케이크도 맛있게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났고요. 팥빙수도 맛있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주 1등으로 잘 만든대요. 예, 그래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가씨 좀 좋은 아가씨 소개해달라 그래. 아직 막내 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는데 어디 좋은 아가씨 있으면 시집 좀 오셔요. 오시면 고생은 안 싫을 겁니다. 우리 막내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착한 아가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 우리 며느리 좀 잘 떼거래 해주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차가운 빙수에 녹아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올여름은 왠지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도 조금 떨어진 충북 청주의 한 마을 회관. 권용만 대표는 농어촌 공사와 2년여간 우리쌀, 우리밀 음식을 연구,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께는 쌀빵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재능 기부 활동도 함께해요. 오늘 방문 목적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저번에 오셨을 때 특히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또 빵 안에다가 이 감자 또 야채를 끼는 그걸 내가 유심히 저도 이제
배워서 또 집에 가서 애들하고 진짜 해주니까 애들도 잘 먹고 그래서 정말 저번에 왔었을 때 우리가 이 부녀회원도 어르신들하고 부녀회원들도 아주 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만들고 먹는 시간이 맛있고 좋았어요. 오늘 팥빙수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갖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날이 오늘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살얼음 위에 팥과 떡을 올린 여름 간식, 빙수 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에서 직접 팥 삶아서 한 거예요. 요거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신 팥으로 한 거라 더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서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1인 1빙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빙 둘러앉아 너도 나도 빙수 삼매경. 어르신들 올해 들어 가장 시원한 여름날을 맞았습니다. 86에 처음 빙수를 먹어보니까 맛있고 빵 같은 거 하다를 씹으니까 엄청 고소해요. 그래서 맛있어요. 저에게는 진짜 인생 빙수입니다. 참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올여름 건강히 이겨내세요. 챕터 4. 너무 더워서 혼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날. 하루쯤은 작은 사치를 부려볼까? 빙수의 입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빙수는 이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SNS에 사진 한 장으로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누구든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사치가 됐죠. 새로운 빙수 세계의 서막을 연 것은 이른바 프리미엄 빙수라 불리는 호텔 빙수였습니다. And honey still is our number one choice for the guest, and the flavor actually that you develop with this 빙수 for me is unique. It's a very special for us to develop also pure ingredients, but it's almost a recipe that requires a lot of purity on the ingredients. So the honey should be super high quality, the milk should be perfectly done. 지난해 대표적인 호텔 빙수로 화제가 된 허니 빙수는 재료부터 엄선해 만듭니다. 큼지막한 월악산 직송 벌집으로 달콤함을 더하죠. The idea to use always was tasting many honeys from all over Korea, and this one came my favorite instantly. I think the deep flavor, even if it's very simple, is a very honey flavor. And when we add to the 빙수, what happens is when you have the honey together with the 빙수 melts and disappears, but the honey stays. So you can keep the flavor all the time in your mouth. And for us, supporting local farmers and local producers is our pleasure. I prefer always to invest in local farmers and small farmers. 충북 충주 월악산 인근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청정 지역. 줄지어선 벌통들 사이 벌꿀 채취가 한창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의 벌이 윙윙대고 있는 와중에도 태어나시네요. 벌들이 채집한 꿀이 방마다 숙성되고 있습니다. 꿀이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월악산 영봉이 보이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지역에서 벌을 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 벌집꿀이 서울 유명 호텔에서 빙수 재료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저 자신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반면 책임감도 느끼고요. 앞으로 더 좋은 꿀, 더 좋은 벌집을 생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악산에서 생산한 아주 좋은 꿀, 청정 지역에서 생산한 꿀 받으십시오. 얼른 받으세요. 꿀 잘 받았습니다.
허니 빙수의 달콤함은 이름처럼 꿀과 사과 퓨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생크림과 바닐라 빈을 섞어 만든 부드러운 샹티 크림은 풍부한 풍미를 느끼게 하죠. 하지만 뭐니 해도 허니 빙수의 품격은 월악산에서 직송한 달콤한 벌집을 올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 자태 또한 화려하네요. 허니빙수가 스테디셀러라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빙수 또한 범상치 않습니다. 갖가지 향과 하얀 얼음 위에 캐러멜색 디저트와 오렌지 칩들은 그동안 맛본 빙수 리스트를 소환하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So the concept of Binsu for this year is creme brulee. So basically we choose a very risky choice, which is burn a Binsu. And the bottom layer have the creme brulee cream itself, and then a little bit of ice cream. And then comes the Binsu mix. And then we top up with more of the cream. The cream is infused a little bit with cinnamon and have the caramel touch on the top. But one of the key ingredients was the candy orange. The candy orange gives a really nice kick when you taste all together. So the idea of the below was a different layers of Binsu. So the first one, when you crack it, is a little bit warm, and all the Binsu outside is cold. So it's a very unique way to eat a Binsu, and that's why we thought that creme brulee comes very well. 빙수는 더 이상 여름철에 반짝 소비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짬을 내 빙수 투어를 떠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죠. 빙수 한 그릇에 맺힌 우리의 시대상.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빙수를 드시고 계신가요? 챕터 5. 깔라만시 빙수의 탄생. 소상공인의 도전은 여름보다 뜨겁다.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장사를 하면서 정직을 내세우는 건 웬만한 자신감과 자부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코 속이지 않겠다는 주인장 스스로의 다짐 또한 필수죠. 그래봐야 한철 간식인데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이곳 주인장은 이곳에 가족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가 부담은 좀 많이 되지만은 저희가 직접 재료들을 다 공수해서 손님들한테도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정직한 빙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빙수집이라고 하기에는 쇼케이스가 화려한데요. 각종 과일부터 과일을 이용해 담근 수제청과 식초들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는 게 전문 매장이라고 해도 될 그 정도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20년간 식음료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또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 정말 이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먹을거리의 중요성.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자산을 이어받아 아들은 정직한 빙수를 만듭니다. 꾸밈이 없는 맛을 만드는 비결. 모든 것은 재료에 달렸습니다. 빙수에는 얼음도 팥도 아닌 이 재료. 콩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송수복 씨는 전통시장의 한 방앗간을 주기적으로 찾고 있답니다. 전통 방앗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 역시 대물림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키질로 티끌을 거르다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역사가 깊은지 짐작이 갑니다. 이제 콩 2차 분쇄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신기하게도 몇 가지 재료들이 더 들어갑니다. 생강, 마늘, 소금. 이 듣도 보도 못한 콩가루 레시피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양념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갖고 드리는데 일반적인 손님들한테는 안 해드리고 특별히 사장님이 부탁을 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콩가루에 양념을 첨가를 더해서 해드리는 거고. 빙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재료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 재료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방앗간 사장님, 팥빙수는 드셔보셨나요? 다른 집보다 확실히 맛있어요. 네.
내가 뭐 재료를 대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먹어봤을 때 아 진짜 맛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콩가루 덕이 몇 프로인 것 같은가요? 제 노력이 50이고 사장님이 하신 노력이 50%, 50대 50으로 보야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죠. 디테일을 살린 콩가루. 이번에도 덕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중에 좀 편하게 쉽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콩가루들이 많아요. 뭐 현대식화돼 있어서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서 더 싸고 좋은 곳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직접 곱게 빻아서 나온 콩가루가 좀 더 맛있고 더 고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공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빙수 만들러 빨리 가야 되니까 먼저 갈게요. 네. 재료를 두둑히 챙기니 마음은 든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콩가루에도 온 정성을 쏟는데 팥이라고 덜할까요? 매장에서 직접 쓰는 팥은 건강을 생각해 설탕 대신 배즙을 넣어 단맛을 냅니다. 팥을 직접 삶잖아요. 팥이 떨어진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은 밀려오고 팥을 삶을 수 있는 한계는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마트 가서 통조림 팥을 한번 사다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께서 대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손님께 다시 양해를 구하고 그날은 빙수 장사를 접었죠. 저희가 먼저 자신 있게 손님들한테 당당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모든 재료는 그냥 저희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빙수를 담는 그릇도 고심해 골랐습니다. 얼린 뚝배기는 빙수의 온도를 유지해줘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는데요. 진짜 정직이란 게 뭔가요? 정직한 빙수는 정직한 재료들로 그래서 국내산 콩가루, 국내산 팥 그리고 이제 순수 우유로 만든 그 빙수를 저희가 정직한 빙수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콩가루를 뒤집어서 고소한 냄새가 폴폴 나는 빙수는 기호에 따라 우유와 팥을 넣고 범벅해서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귀여운 꼬마 손님, 콩가루 한 톨도 남기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는 모양입니다. 우유 맛도 많이 나고 콩가루 맛도 많이 나고 행복한 맛이에요. 최고예요. 정직하고 건강한 음식. 결국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임을 새삼 깨닫는 순간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공을 들여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먹어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거죠. 이 콩가루를 걷어 먹으면서 이 콩가루의 달달한 맛과 그 다음에 이 팥으로 해가지고 먹었었을 때 그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팥 맛이 같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여긴 너무 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팥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한 빙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근에는 깔라만시 빙수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건강한 여름을 겨냥해 요즘 대세 깔라만시를 베이스로 상큼함의 대명사격인 과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깔라만시가 비타민의 제왕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또 기존의 빙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디저트라고 하면은 좀 달고 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면서도 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거를 빙수에 한번 접목시키면 어떨까. 신이 주신 열매라 불리는 깔라만시.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이는 극강의 신맛은 그에게 수차례 실패의 쓴맛을 안겨줬습니다. 깔라만시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빙수를 찾는 데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결국 요거트를 첨가해서 새로운 빙수가 탄생했습니다. 깔라만시 빙수는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재작년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몸에도 좋은 깔라만시를 어떻게 빙수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여름에만 빙수가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고 다 이제 만들어줄 때쯤이면은 빙수철이 끝나고 또 빙수가 다 이제 만들어질 때쯤이면은 빙수철이 끝나고 또 빙수철이 끝나고 또 빙수철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그 방법을 연구해 보다가 올해서야 한번 손님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첫 선을 보인 깔라만시 빙수. 주로 메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선택을 받는답니다. 한여름 시원하게 빙수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어디 만족할 만한 맛인가요? 원래 그 전부터 깔라만시 원액을 자주 먹었어요, 다이어트 용도로.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는 깔라만시 빙수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그 전에 먹던 것처럼 새콤달콤 되게 맛도 좋고 또 식사 후에 먹는 디저트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살도 안 찌고. 메뉴 연구, 개발, 재료 공수, 제조, 판매, 그리고 홍보까지. 사실 그는 빙수 대목인 여름이 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영업 10개 중에 8개가 폐업을 한다는 요즘. 자영업 힘드시죠? 요즘 같은 자영업이 힘든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솔직히 그 가게만의 특징과 특성화를 딱 만들어서 손님들께 저기 가면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좋다라는 어찌 보면 뭔가 각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시럽 있죠. 뭐 쪼꼬라든가 이런 시럽 외에는 화학 제품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과일 음료에는 과일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과일이 안 들어간 과일 음료는 과일 음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번거롭더라도 생과일을 직접 이용해서 모든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사를 할 때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직한 빙수 하면 떠오르는 곳, 그래서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곳, 실제 그렇다고 해도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 홍보를 게을리할 수 없죠. 사진 한 장, 문구 하나에도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이렇게 자영업자들 힘든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 가게는 어떡하지? 어떻게 저쪽 가게는 많이 사람들이 몰리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걸 손님들한테 한번 알려볼까 해서 사진도 이쁘게 찍고 또 이런 이쁘게 찍은 사진들이 손님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SNS가 생활화됐습니다. 아빠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존경, 소상공인의 땀방울.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귀한 재료를 버무려 만든 정직하고 건강한 빙수. 그 맛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한 빙수 드시고 힘내세요. 똑같은 빙수 한 그릇에 저마다 다른 신념, 다른 꿈이 담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빙수는 먹어도 질리지 않고 빙수를 한 입 먹으면 체온은 떨어지지만 행복의 온도는 올라가죠. 아마도 빙수에 녹아든 사람의 온기 때문일까요? 올여름도 달콤 시원한 빙수 잘 먹겠습니다.